안녕하세요. 닥터 리마인드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피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진료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 홍대 입구에 있는데요. 홍대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여기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제가 최고령자가 느껴질 정도로 인구 밀도가 20, 30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20대 분들의 피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진료를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진료를 보다 보니까 20대 피부에는 어떤 문제들과 어떤 고민들이 많고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긴 진료 통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 원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거칠거칠입니다. 거칠거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얼굴이 거칠거칠한 여드름이 있겠습니다.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대 진료를 보다 보면 호르몬뿐이 아니라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바로 다시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수면, 그리고 음식, 특히 화장 습관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때 안 났던 여드름이 20대 이후에 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20대에서 여드름으로 오시면 보통 얼굴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슴 피부나 등 피부 같이 등드름, 가드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요. 특히 제가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들, 그리고 헤어 제품들, 특히 헹궈내지 않는 헤어 제품들을 제가 특히 좀 조심하고 체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헤어 오일이나 헤어 에센스, 헤어 로션 등을 모발의 영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발라줬는데 그런 것들이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를 제법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여드름이 오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너무 기름진 음식을 좀 제한할 것들, 화장품 종류들, 특히 너무 오일리하거나 기름이 많은 종류들은 좀 피해서 사용하실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 파우더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프로틴 파우더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피지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은 내 프로틴 바나 프로틴 쉐이크가 안쪽에 덩어리지는 여드름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드름이 난다면 최근에 내가 새로 시작한 제품들, 그리고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칠거칠은 팔이 거칠거칠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닭살이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모공각화증이라는 진단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 팔에 있는 모공 끝이 각질층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삐죽삐죽해져서 저희가 만질 때 닭살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삐죽삐죽해서 닭살이 됐으니까 결국 치료는 그 삐죽삐죽해진 것들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닭살은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100% 완치, 영원한 근치,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여름을 앞두고 우리가 조금 준비한다면 매끈한 팔로 자신있게 반팔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치료로는 흔하게 알려져 있는 상품명으로는 알라딘필, 로즈필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좀 깊은 피부까지를 좀 제거할 수 있는 심보 필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여드름 약 종류 중에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 아크리프라는 약이 있는데요. 아크리프를 잘 활용해도 팔에 있는 각질들을 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료들은 각질층을 좀 깊게 제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집에서 막 사용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그 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칠거칠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다들 이제 팔이나 다리에 털들이 조금 자라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면도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면도라는 거는 피부 겉에 올라와 있는 털만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털이 더 올라오면 그 부위가 거칠거칠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하다가 이거 너무 자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왁싱을 하시죠. 왁싱도 보면 모근에서 나와 있는 털을 좀 더 깊게 뽑아내는 일종의 깊은 면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반복적인 왁싱이나 셀프 왁싱, 샵 왁싱에 의해서 피부가 좀 예민해지거나 털이 안쪽으로 자라는 잉그로운 헤어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모든 털들이 나쁘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나는 털이 조금 많거나 아니면 털이 좀 없는 팔이나 다리, 겨드랑이를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왁싱이나 제모를 조금 해보시다가 이게 너무 반복적이야, 아니면 내 피부에 자극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레이저 제모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레이저 제모는 왁싱이랑 면도랑 다르게 털을 만드는 뿌리를 공격해서 털을 못 만들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평생 동안 해당 부위엔 털이
솜털 정도 나거나 거의 나지 않는 정도까지 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도나 왁싱 이런 제모들의 번거로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울긋불긋입니다. 피부과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피부가 울긋불긋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따끔따끔한 증상들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울긋불긋 따끔따끔 왜 생길까요?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에서는 잘못된 화장의 습관이나 잘못된 스킨케어가 피부의 장벽을 손상시켜서 해당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일 바깥쪽 피부,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피부 있죠? 이 피부가 피부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공 정리를 한다고 계속 반복적인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스케일링을 해서 각질이 올라와서 그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또 스케일링을 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스킨케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부가 좀 따끔따끔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따끔따끔하니까 진정크림들을 막 바르고요. 진정크림을 발라서 조금 꾸덕한 기름기가 있으니까 또 각질 정리를 밀어내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의 치료는 사실 자극될 만한 화장품을 중단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단계 중에 안 써도 되는 것들은 대부분 중단시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크림을 3개씩 썼는데 크림을 하나만 쓰면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사실 잘 못 보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너무 잘못된 스킨케어에 의해서 피부가 좀 예민해지니까 더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20대 피부에서 보습량이 모자라서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 얼굴이 좀 따갑고 예민하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일단 최소화한다. 내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그냥 보습제 한 가지 정도 사용하시고 추천합니다. 2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보습제만 사용하고 조금 건조하면 차라리 반복 사용할 걸 추천하고요. 이제 이렇게 보습제를 사용했는데도 약간의 개선이 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LDM 초음파나 상상 피복제 같은 이런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들도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몽실몽실입니다. 몽실몽실. 20대 진료를 보다 보면 대학도 들어오고 사회에 취업해서 예쁜 몸을 만들고 싶은데 얼굴의 특정 부분이 안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대 분들에게 좀 지나친 레이저 치료를 추천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뼈 구조상 무턱이라 턱 밑살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경우, 이 볼 앞쪽에 있는 젖살들이 빠지지 않아서 몸은 너무 날씬한데 얼굴이 동그래 보여서 싫다고 하는 경우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 이제 레이저나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그 해당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레이저로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슈링크 같은 치료는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통증도 좀 적고 그에 대비 효과는 괜찮은 편이라서 20대 분들이 받기에 괜찮은 레이저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프라노 티타늄의 국산 버전인 트리니티라는 가성비 치료도 있는데 트리니티 역시 피부에 늘어져 있는 피부를 타이트닝을 주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피부 위쪽으로 붙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 라인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봤는데도 해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 된다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약간 작은 레이저 치료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대 피부 고민에 대해서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거칠거칠에는 여드름, 그리고 닭살, 그리고 제모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고요. 두 번째 울긋불긋에서는 민감성 피부 장벽의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 몽실몽실에서는 이런 아래쪽에 있는 피부들, 늘어져 있는 피부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20대 분들에게 제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던 과도한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이에요. 여드름이 난다고 여드름 제품 찾고 이 여드름 제품이 자극이 돼서 또 각질이 올라오는데 더 강한 각질 제거제를 쓰고 약간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피부가 빨개지고 따가워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저희가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더 좋아지는 제품을 추천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제품들을 축소해서 사용할 거를 안내하는 편이고 그에 대해서 피부 개선 효과를 크게 보는 편입니다.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나의 피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담한다면 여러분의 피부가 365일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리마인드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